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내고 신상이 공개된 조선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을 받는 조 씨가 지난달 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정신병원 입원 비용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조 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마트 주방용품 진열대로 다가갑니다.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흉기 2점을 집어들더니 바지춤에 집어넣고 윗옷을 내려 얼른 감춥니다.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 조모 씨가 범행했을 흉기를 훔치는 장면입니다. 곧바로 택시를 타고 신림역 근처로 이동한 조 씨는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의 범행 준비는 이보다 앞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하루 전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조 씨가 검색 기록 등을 지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포렌식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 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또래 남성에 대해 열등감을 느낀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조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지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 씨는 원래 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감정이 복잡하다면서 돌연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21일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무참히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33살 조선.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선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선이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본인의 자백 등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예방 등 공익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조선이 계획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하루 전 조선이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조선도 범행을 미리 준비했던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인터넷으로 살해 방법이나 급소 등을 검색해봤고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 등을 느껴왔다고 말한 겁니다. 조선은 또 자신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도 말했는데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날 조선은 감정이 복잡하다며 검사를 거부했는데 계속된 경찰 설득 끝에 마음을 돌려 검사에 응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조선이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13년 이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은 이번 주 내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낮 흉기 난동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 추모 공간 주변을 경찰이 순찰합니다. 조선이 잔혹한 범행을 벌인 신림역에서 자신도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게시물이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잇따라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꼴입니다.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인하겠다는 글에 이어 15시간도 지나지 않아 신림역 2번 출구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주변을 수색했는데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림역에 순찰차 2대를 고정 배치하고 기동대원 2명을 도보 순찰하게 하는 등 방범 활동도 강화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마음을 잡고 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불안감이 크게 해소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경찰은 지난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남성이 글을 쓴 당일 흉기를 실제로 샀다가 취소한 사실을 확인해 범행을 얼마나 준비한 건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아 모방 범죄라기보다는 조선의 흉기 난동 이후 촉발된 젠더 혐오가 여성을 향한 보복성 시위로 번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모방 범죄하고 약간 양상이 다르다. 이거는 뭐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뭐 언쟁의 뭐
어떤 그 결과물로 보복성 뭐 게시물 정도가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은 앞서 검거한 20대 남성의 경우 자수했는데도 신병 확보를 시도한 만큼 다른 작성자들도 똑같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대낮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 발생한 조선의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까지 생기면서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는 인기 품목 상위 5개 가운데 3개가 호신용품과 관련될 정도입니다. 30년 넘게 호신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도 최근 구매 문의가 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가스총부터 전기 충격기, 3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호신용품도 많이 팔렸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강력한 제압이 가능한 전기 충격기의 수요가 늘었습니다. 최근 이딴 흉기 난동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의 허가가 필요한 제품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겁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구매가 증가한 것도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거의 한 7대3 정도로 여성 고객층이 많았거든요. 남성분들의 그 관심도가 늘어났고요. 보통 한 5대5 현재는. 경찰 내 호신술 전문가로 유명한 김영주 경위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법을 물었습니다. 일단 흉기를 든 상대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면 벗어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흉기범과 마주쳤다면 뒤로 물러서기보다 흉기를 든 손을 제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러나다가 찔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배를 맞았을 경우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호신술을 배웠다고 흉기를 든 상대를 제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걸레나 의자처럼 흉기보다 긴 물건을 이용해 거리를 벌려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흉기를 든 상대와는 이렇게 의자라든지 주변 물건을 이용해서 거리를 벌리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활용할 만한 게 없다면 가방 등 지니고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겉옷이나 우산, 벨트 등 무엇이든 흉기범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직접 제압하려 하기보단 경찰이 출동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시간을 버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상대의 그 공격에 갑작스럽게 어떤 생각이 잘 안 나죠. 이런 때는 뭐 막는다든지 아니면 거리를 띄운다든지 그런 사태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호신술을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딴 흉기 난동 사건에 살해 예고 글까지 확산되면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